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넷의 정현입니다. 네, 현재 밖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 대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낙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권선 조홍주입니다. 지금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오늘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잘 들으시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또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지수가 오늘 좀 밀렸는데요. 일단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지금 상승세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다우 선물 지수 이제 플러스 전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규제 뭐 큰 우려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또 미 대선이 또 결과가 또 좀 나올 때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기조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저가 매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단 추세 저항받으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래 윗골이 소음선 약세 신호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반락을 예상합니다. 또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과열권이고 밑에 방향성이 밑으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률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아름다운 조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항상 내일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 추기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현재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세 상승제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 감소 상태 주가가 주식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 강세 패턴,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면서 매매 신호가 매도 신호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추가 5에서 매매는 유효하다. 그래서 현재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천천히 떨어질 적에 저가에서 급등하면 항상 좀 먹고 이득 실현하면서 챙겨가면서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맞추고요. 강명선님. 네. 일단 시장을 코로나 사건 터짐에 따라서 어떤 경제 침체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이걸 뭐 죽을 때 증시가 경기 침체가 다시 된다거나 증시가 죽는 장이 된다거나 하락장이죠. 그런 장이 오게 내버려 두지도 않겠죠. 힘들어 들어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번에도 하반기 정도 보기 때문에 어떤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좀 오늘 5위선에 대한 붕괴 아직 되지 않은 모습으로 붕괴가 된다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5위선이 붕괴되면 일단 단기적 경계를 하시고 22선에 대한 붕괴가 된다면 중기적인 경계하시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조절하되 22선에 대한 붕괴는 일봉에서의 추세 붕괴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의 폭이 더 깊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선에 대한 요 기준이 좀 중요한 생명선 역할을 한다. 5위선 붕괴된다고 뭐 못 간다, 뭐 큰일 났다, 그럴 것까지는 아니죠. 근데 22선 붕괴는 증시가 힘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철저하게 더 경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현재 과열에 따른 모든 것이 과열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가 새해 첫날 장중 마이너스 막 2% 이상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큰 폭으로 이렇게 밀렸다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현재도 미 선물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유럽 증시도 올라가요 거꾸로. 그래서 우선 뭐 폭락장 3월달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쉬어가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욕도 큰 거 매도하시고 대형주 쪽 매도하시고 상승 초기에 일부 개별 급등주는 해도 되고 하지만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한 50%라든가 여유 있게 좀 준비한 상태에서만 일부를 즐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조정 시에 그 남은 현금 가지고도 충분히 또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내가 세력이란다면은 전 세계로 움직인다면 딱 1월 초 중반까지 조정을 제가 움직인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고 시작이 된다면 그 전에 증시가 한번 내려가고 나서 경기 부양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딱 공백기 여기서 한번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타이밍상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1월 초중반 정도까지 해서는 좀 이번 만기가 되겠죠. 1월 중순, 1월 14일 정도까지 조정 여지를 좀 열어두면서 시장을 좀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미국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이제 오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상원까지도 석권을 하게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 부양 정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규제 그리고 뭐 증세 우려가 이건 나중에 가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차피 규제라든지 증세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규모 추가 부양 정책 기대감에 시장이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FMC 의사록 발표가 역시 오늘 새벽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추가 부양 확대 기대감 유지된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오늘 증권업종이 강했죠. 증시가 문제 있으면 증권업종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금융업종이 선제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조정이 맞는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큰 문제가 있으면 중국 증시도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정치 테마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강했지만 아마 내일부터는 좀 당기는 탄력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 업종은 이제 오늘부터는 좀 당기는 이제 경계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바이든 이제 정부 들어서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전기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솔 홈데코라든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 그리고 이제 오성 첨단 소재라든지 역시 마레아나 수혜주들 이런 모습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내일 역시 종목 장세 아무 지수는 크게 아직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종목 장세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그냥 5일선 위에서 서서 조정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단 추세를 지금 이번 달부터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상단 추세가 1100포인트대 중반대가 있다.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달 이제 1월 달에 바이든 후보 이제 취임식과 맞물려서 아마 추가 부양 기대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1100포인트대 중반대까지 도전을 하면서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오늘은 추격 매도하는 위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항상 3,000포인트 돌파 지지를 받는 거 보고 확인 매수하는 게 좋겠고 현재는 저항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재 일성건설을 좀 볼까요? 자, 일성건설을 보시게 되면 현재 행보등락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이 대기 매물대를 아주 가뿐히 돌파를 했습니다. 전혀 거래가 좀 잘 늘고 있죠. 투자 심리 활성화 잘 돼가고 있고요. 단기 지표 방향도 오히려 다 체포해 있습니다. 추세가 오히려 전환되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1,300원 기준 시가야 5일선에 근접할 때 분할 매수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항상 1,500원 이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대니까 조정받을 적에만 저가 매수기에 오늘은 연속 이틀째, 내일이 3일째 단기 매도권, 5일째는 중기 매도권, 3일째는 단기 매도권,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일성건설 같은 경우 추가 상승세의 무게중심이 쪼여 있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면 바닥에서 뜨고 있죠. 이 바닥. 그래서 아직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세가 전환이 안 되는 상태, 조만간 추세 전환 대비 등락을 좀 무시하고 중장기로 추세 전환을 기대해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뭐 단기 등락은 어떤 종목에 다 등락을 하는 거니까. 또 현재 한 종목 더 볼까요? 또 현재 보면 대우건설도 있죠. 이 건설주도 참 좋아요. 현재 뭐 대우건설, 일성건설을 비롯하고 뭐 통신건설이라든가 이 건설주도 잘 봐야 되는데 현재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추세를 돌파, 박스권을 돌파, 바닥을 탈출했다.
바닥을 탈출한다는 것은 간다는 개념이죠. 또 720에선 지지받고 우위로 전환되면서 우성향 쌍바닥, 쓰리바닥을 현한 상태. 그래서 바닥을 탈출했다. 이렇게 바닥을 탈출하게 되면 이익률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대량 거래 날 어저께 종가 기준을 단기 지지선으로 추가 상승세 무게중심주에 있다. 이런 점은 단기 매매 종목이 아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길게 갖고 가는 전략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명 교수님. 네, 코스닥 지수라든가 코스피 지수 둘 다 120분 분봉에 제가 이름을 지었죠.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미친 꿈의 차트라고 해서 자동 종목 검색 시스템 및 거기에 신호들이 나오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120분 분봉의 종가 기준 하락이 딱 꼽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빠질 거예요. 네. 빠지면서 이제 살만한 것을 이 기회를 통해 그러니까 조정받는다고 계속 안 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탁 꺾일 때 일단 피하고 충격파가 어느 정도 오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 조정을 틈타고 저가를 잘만 잡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양 정책 나오면 다시 한번 장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올라가지 않아도 급락을 멈춘다거나 뭐 하락을 멈춘다거나 횡보를 보게 한다거나 해서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저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죠. 피했다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뭘 어떤 종목들을 찔러 들어갈 것이냐 바로 W게임즈입니다. 자, W게임즈 향후에 코로나 사건이 이제 뭐 이번 연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종식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고 있죠. 그래서 경제 정상화 및 거기에 따라 시진핑이 방안을 하겠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한 시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방한 시에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 뭘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게임주도 중국 관련주의 대표적인 또 종목입니다. 뭐 화장품 이런 거 있겠지만 차트상 괜찮은 종목이 바로 W게임즈라서 시진핑 방한 시에 게임주 역시 판호허가 기대감으로 최근에도 이런 게임주에 대한 강세가 나왔던 것처럼 중국 관련 중에서 한번 뭔가 선택한다면 차트상 그리고 실적상 이런 것도 왔을 때 가장 적합할 거로 보이는데 매년 실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투자의 대상으로서 저평가 우량주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한번 회사의 실적을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매년 실적이 증가해요.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잠깐 한 번 빼고 거의 매년 증가하죠. 이런 게 바로 실적이 받쳐주는 실제 투자의 대상이고 그럼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어디 가야 정상이냐? 퍼가 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년 실적의 증가가 퍼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지수가 딱 조정에 들어왔을 때 이럴 때 기회를 W게임즈를 한번 잡아본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현재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우량 기업이 앞으로 계속 갈 종목인데 순간 훅 밀었을 때 저가에 잡을 수 있는 찬스 바로 20개월 이평선 부근이 가장 좋은 가격이죠. 주봉 차트가 현재 바닥권까지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지금 줄고 있어서 곧 양봉이 나올 차례 들어가는데 심리가 40권까지 올라오면서 곧 50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하방 경직 보이면서 서서히 터닝하려 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조정을 틈타 저가를 기회를 잡는다면 상당히 실질적인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떨어질 거예요. 반락을 할 텐데 그 반락의 폭과 강도를 좀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지지 여부, 뭐 22선 지지를 선취 매수를 한다거나 붕괴되면 팔아겠죠. 아니면 지지 보이고 양봉 나오고 뭐 어디서 회복하고 뭐 증시가 하락이 아닌 뭐 급락이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런 거 가지고 중간에 이제 기준점 잡고 포착이 될 텐데 일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확인하시면서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금요일은 또 역시 전기차 관련주 두 종목, 좀 비슷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KC를 먼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KC 하면 제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9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KC,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테슬라 쪽에 연초부터 디지털 콕핏 제품, 반도체 제품을 공급을 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주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 가지 재료가 역시 연초에 더 나왔습니다. 현대 기아차 국내 차량의 거의 80%에 가까운 차량에 공조 시스템용 반도체를 국산화를 이제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차량의 한 80%에 가까운 차량에 이 KC의 반도체 제품이 장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이제 부각될 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올해 말까지 국제과제 마지막 과제죠. 차세대 실리콘 카바이드 SiC 전력 반도체를 역시 신재생 에너지용
전기 수차용으로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할 또 예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대형 호재가 올해 안으로 하나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C는 역시 그린니들 수혜주, 전기수소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KC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 예전에 2020년도 9월달, 10월달이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이상으로 턴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했으면 거의 다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KC 같은 경우가 지금 스토캐스틱 지표가 똑같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21선이 돌파가 또 이뤄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 이제 관실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한 상태에서 꼭대기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달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전 저점 부근이 이 가격대가 한 2,600원대, 2,700원대 초반대, 2,600원대 중후반대 이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인 저 위에 3,500원대 저항권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또 이제 1분기 중으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현대기아차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KC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오늘 제가 비슷한 종목을 좀 설명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KC랑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용 태양광 쪽에 인버터 커패시터를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 현대기아차 쪽에 또 커패시터를 100%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전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KC랑 비슷한 부분이 많죠. 일단 신재생 에너지용, 전기수차용 역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KC, 테슬라를 뚫었습니다. 이 뉴인텍, 미국 완성차 업체를 뚫었습니다. 아직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이제 업체명은 공개를 안 했지만 역시 미국 완성차 업체를 뚫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뉴인텍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차트까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KC도 예전에 2020년도 9월 달에 점 상한가를 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지금 다시 랠리가 나왔는데요. 이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2020년 9월 달에 점 상한가가 나가고 721선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21선 돌파와 함께 추가 상승세를 노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 이틀 연속 거래 없이 이격을 5일선까지 좁혀놨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재차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 3주 동안 올라왔지만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번 주 주봉상 5주선 회복 안착 이후에 이번 주 눌림목 조정 줄 때는 역시 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죠. 이제 1분기 2월달, 3월달 현대차 신차 출시와 함께 그때부터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볼 때도 이제 막 MACD가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는 예전에 2008년도 때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큰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전기차 부품주들은 이제 막 바닥 관점에서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항시 조정 시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셀레믹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의 NGS 기반의 코로나19 호흡기 바이러스를 포함해 9종을 동시에 분석한다는 CRV 패널을 출시했다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 9종에 대한 동시 분석 가능한 이런 게 바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련성을 띌 수 있는 여지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혹은 기사들 부각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영국에서 실제 백신을 접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우리가 이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 위치가 특이사항이 있다면 월봉에 있죠. 원래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2개월 대 터졌죠. 자, 그런데 조정받을 때 거래가 너무 급감했어요. 그리고 돌파하면 주가는 신고가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방향은 잡혔죠. 그래서 중기적인 흐름도 돌파가 좀 이루어지면 그때 탄력이 더 붙을 텐데 돌파 직전에 있는 모습으로 주중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잠깐 눌림목 받을 때 한번 우리가 선침해성의 매매가 5인선 잡고 매매는 가능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거래 터진 걸 돌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승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요게 돌파되면 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요 몸통이 요 시가 기준 있죠? 여기 기준으로 돌파하면 상승이요. 그 아래에서는 좀 더 확인하시면서 혹은 선취매수용으로만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제넨바이오를 좀 볼까요? 자, 제넨바이오는 장중에 뭐 상한까지 갔는데 무상증자 재료에 힘입어서 장중에 급등세를 이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재료보다는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이 거래량이 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거래가 뭐 내일 연속으로 늘어나는 거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연속성, 이 연속성을 잘 봐야 돼요. 또 현재 금일 같은 경우 일봉 상태에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올라왔어요. 이게 중기 매도권이라고 그래요. 단기는 3일 연속, 중기는 5일 연속.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상단 추세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매도권, 중기 매도권, 근접해도 매도, 돌패도 매도, 중기 매도권 이런 거 잊지 마시고 내일은 좀 저항을 받지 않겠느냐. 4,400원, 4,500원 정도가 항상 저항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또 들어갈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덕성입니다. 덕성. 이 덕성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제 역시 미 대선도 있지만 우리나라 또 대선도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덕성 같은 경우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금일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이면서 금일 같은 경우도 대기 매물 때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느는 걸 잘 봐야 돼요. 이 거래가 늘면서 점진적 상승세는 잘 나타날 걸 보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대기 매물 때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밑에 단기 지표가 터널 쪽에 매수장을 펼치는 것이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은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금요일 저녁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인증하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 이상 없습니다. 다우 선물 지수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는데요. 일단 오늘의 이제 조정은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급등했다. 유럽 증시도 상승한다. 역시 적극적인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1월달, 2월달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근 선생님. 네, 노란턱 참여 방법 샵 0988 강남구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은 22시에 공개 방송하고요. 항상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하니까 꼭 입장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 그는 단기적 이격 축소 과정이니까 그 축소를 이용한 저가 찬스 잘 활용한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종목들은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린의 전문가님. 네. 이번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이 변곡점에서 대세 상승 시작점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장중에도 이 3,000포인트 돌파를 시도를 잘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조정 발칙에 저가 매수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